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난 시간이 6강이었고, 예.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더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쌓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이제 배당 얘기를 했고요. 아, 배당. 네. 예. 예. 그래서 배당주를 한번 한 주를 한번 사보자. 아, 배당주 한 주를 사보자. 그러니까 근데 저희 주식아가방이 다 의도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11월 때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을 한번 주니까. 그러니까 배당 기일이 임박할수록 배당주가 예를 들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당주. 배당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잘 하는 주는 따로 있다. 네. 그렇죠? 그 주를 주목해라. 안정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배당한. 그래서 배당 순위를 저희가 또 발표했죠, 지난주에. 네. 100위까지. 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라. 예. 한 주를 네. 했었지 참. 예. 근데- 나의 배당주 한 주를 찾아라. 근데 네.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 연말에 배당을 주니까 사실 이쯤부터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배당주를 언제까지 갖고 있고 언제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아셔야 되잖아요. 배당주는 그러면 배당한 날 전날 사도 배당을 주느냐? 그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배당 기준일을 아셔야 됩니다. 배당 기준을 네.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여기서 슬슬 포기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배당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은 뭐냐면 그 날에 배당 기준일 그 날에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을 꼭 아셔야 돼요. 배당 기준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 거죠. 단 하루 차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면 그럼 12월 30일까지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려면 배당 기준일에 이틀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아, 최소 네. 이틀이 걸리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서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면 이틀 후에 체결이 완료가 돼요. 이틀이 걸리는구나.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그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업이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네.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나는 10월 29일까지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케이. 영업일 기준. 영업을 기준 또 주말을 빼야 되네. 그죠? 네. 이런 거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놓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멘탈 얘기도 했고 왜 주식 투자 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제 ETF라는 지수를 사는 거, 시장을 사는 것도 얘기해봤고, 근데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왜 이광수 박시동은 배당을 먼저 얘기했냐? 뭐 성장주, 수출주 뭐 많죠. 예. 근데 배당주를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식 아가들한테. 왜냐하면 배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그렇죠. 때. 막 배터리 뭐 전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대박주 뭐야? 막 이렇게 얘기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배당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시즌별로 돌아가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배당주를 살 때입니다. 연중 중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배당을 하니까 배당 기준일 전에 내가 주주명부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다 알아요. 지금인가 봐. 지금 사면 이제 안 그래도 살 건데 지금 사면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라고 하면 그때쯤 되면 몰려요. 그러니까 몰리기 전에 조금 전에 미리 사두면 연말 배당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배당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즌 이벤트를 우리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덜컥 사실까 봐 날짜가 있다. 날짜.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며칠 전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사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배당을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그래서 주가가 1,500원이에요. 그 1,500원은 어쩌면 사람들은 여기에는 5% 배당이 숨어 있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얘 내일 모레 5% 배당해줘. 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루 사이에 이제 배당 그 기준일을 넘겼어. 지금 사도 요번 배당은 못 받아.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게요?
그만큼 빠져요. 음. 어제 산 너는 배당을 받지만 하루 차이로 오늘 산 나는 배당을 못 받아. 이걸 배당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하루 전에 산 사람, 하루 뒤에 산 사람이 가격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그렇겠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산 사람은 바보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 샀으면 너 여기 보너스 들어 있는 건데 이런 거죠. 닭을 샀는데 안에 알이 들어 있는 계란. 보너스까지 들어있는 날 있는데 이벤트를 놓쳤다야 네. 너. 그러니까 너는 알 뺀 가격으로 오늘부터 사야 돼. 알 뺀 가격. 그게 배당락이에요. 배당락. 그 날짜의 의미가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배당락. 네. 그래서 저 배당 기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고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삼성전자의 배당 기준일을 예시를 드린 건데요. 저렇게 공시에 가면 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저렇게 나와 있고 저 기준일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는 항상 그 전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전자공시 시스템. 예, 이 안에 들어가 보셔서 회사명을 조회하시고 저 밑에 상세 조건 열기를 하셔서 저기에 보고서명에 배당을 치셔서 검색하시면 야. 나옵니다. 이거는 모르면 못 찾겠구나. 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삼성전자를 치고 거기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공시한 게 쫙 있는데 거기에 배당 공시를 클릭해라. 예. 그러니까 상세 조건에 보고서명에 배당을 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따로 하는 검색을 겁니다. 하는군요. 왜냐하면 공시가 너무 많거든요. 오케이. 네, 거기에 보면 배당 기준이 나올 것이다. 클릭을 그 딱- 이틀 전에는 사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이제는 9월이니까 조금씩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게으름 들었던 못 노래. 하겠는데 이거. 찬바람이 불면 그 노래 아시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한 6번 네. 7번 듣다 보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구적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학구적인 사람.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고 그 논문도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찾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뭐 하러 나왔는데 그 단어 야 이거 궁금한데 이 관련 논문 막 찾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세우는 거죠. 네. 그리고 뉴스도 열심히 보고 직관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주식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못 벌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네.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 문화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주식이 점점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명 정부 하에서 이미 한번 뛰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자마자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그렇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면은 한 1년 2년 지나가면 이게 쭉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주식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런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문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예,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야 그냥 종목을 하나 찍어줘. 이거하고 그렇게 다르다. 여기는 종목이 언제 나오는 거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종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다 보면 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정부에서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아니, 나도 이명박이 잘 나와요. 네. 또 이명박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주식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지금 오늘 또 새로운 테마입니다. 저희 네. 이 얘기를 왜 테마가 하는지. 뭐예요? 테마가 뭐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내용을 아실 필요가 상법. 있다는 거예요. 상법과 그 중에서 주식과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3차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그동안은 회사의 이사는 주주를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집중 투표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개정안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거 이사의 충실 의무 맨 위에 있는 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사가 회사 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면
주식회사 삼성전자만 신경 쓰면 됐지 삼성전자 주주는 나 알 바 아니야 이래도 됐는데 이제는 너 주주의 이익도 신경 써야 돼라고 의무가 만들어졌어요. 의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람답게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2차 개정안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 투표제입니다. 이게 투표할 때 집중해서 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려요. 네네네. 정신 집중하라는 건가?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일가가 네.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분율은 많아봤자 30에서 40이에요. 근데 이사가 한 10대 명 있으면 자기 지분은 3, 40밖에 없으면서 100% 다 자기 마음 사람으로 찍어버려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너는 30% 지분 가지고 어떻게 100을 행사하느냐라고 보면 1번 이사 뽑을 때 이 사람 찬반해봐. 그러면 또 대주주가 제일 많으니까 이기고 2번도 찬반하니까 또 이겨. 그러니까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판판이 깨져요. 항상 대주주 마음대로 됐다. 예. 그래서 100%의 사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자. 영재 민주화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 주주나 그 소수 주주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을까? 요걸 이제 한 올해 검토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런 거죠. 이사를 만약에 3명 뽑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어쨌거나 1번 이사, 2번 이사, 3번 이사를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3번 하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난 총 3번의 투표권이 있었네. 난 이걸 근데 왜 1번 할 때, 2번 할 때, 3번 할 때 각각 써야 돼. 나 1번, 2번 포기할래. 나 3번이 내 마음에 들거든. 나 3번의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3장을 한 번에 3번한테 쓸 거야. 집중해서 쓰게 해줘. 몰빵 투표하게 해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수 주주들, 네. 소액 주주들의 네.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네.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권한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번, 2번은 포기하더라도 3번일 때 내가 한번 붙어보면 나는 3표를 몰빵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붙어볼 10번까지 만하다. 있다. 10명이다. 예, 예. 그러면 10번을 다 합쳐서 한 번에 행사한다. 그렇죠. 그럼 한 표인데 10표를 가진 표처럼 행사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10번은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되는 원래 거죠. 있는 제도예요? 예,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는 사실 1990년대 말에 이게 들어왔었어요. 워낙에 이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진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통과는 되는데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집중투표제 한다. 단 회사의 정관으로 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은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그럼 안 모든 하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안 한다. 이 정관이 다 통과됐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없어. 90몇 프로가 안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2조 이상의 큰 회사들은 그 정관으로 뺄 수 있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2조 이상 큰 회사들.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해라는 예,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를 들면 제가 이재용이야, 정용진이야. 그동안은 이사회 딱 가면은 다 내 꼬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쟤 누구야? 몰라요. 조총에서 선임됐습니다. 10명인데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해. 예. 불편한데. 네. 하지만 주주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주식의 그 힘만큼 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어. 이제 기존에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대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그렇지. 회사에서 감나라 짜증나겠지. 배나라 한다 생각하니까 경영권 침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회사 잡아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잡아먹어 들어간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거나 서로 잘 되자는데 네. 변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해보자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경영 관련해서도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중요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차 개정안이 예정돼 있는데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자사주라는 굉장히 건 중요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경영권 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사주를 그냥 사서 기업이 갖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그냥 있는 상태고 아예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면 주식 수가 줄잖아요. 줄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주의 권리와 권한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가치도 기존 주주. 커지겠죠. 예. 네, 네. 근데 왜 소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 가지고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예. 아, 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 40% 지분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사야 되죠. 내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요. 근데 회사는 장사를 잘했어. 삼성전자, 현대차 장사를 잘했어요. 돈이 남아 있어. 야,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 사.
그래서 시장에 있는 주식을 내가 산 게 아니고 회사를 산 거예요. 회사 샀어. 그리고 나는 그 회사를 지배를 지배하고 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내 편을 들 수 있는 주식이 돼요. 근데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사주는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딱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현대가 삼성한테 전화하는 거죠.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사주라. 네 회사가 내 자사주를 가져가라. 네 회사 자사주는 내가 살게.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쪽에서 내 편을 들었는 백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언제나 탄탄한 지배력을 나는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사실 그 자사주를 산 그 돈의 원천은 회사의 이익금이잖아요.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예요. 주주들에게 향유돼야 될 돈을 자기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늘 파킹시켜 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일단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데 네. 이런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방향성은 뭐냐면 결국엔 주주의 권리, 특히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그 나머지 대주주 말고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와 권한을 올리겠다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이 강하게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는 배당을 많이 해주라. 일반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를 성장하게 해서 주가를 올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대부분이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면 내년 그게 선반영돼서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면 얼마나 빠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거나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상법 개정을 의미 있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못다한 얘기를 네. 또 이제 다음 달에 강연을 차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강연. 네. 요즘 한번 신청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끊어서 가는데 강연 오프라인 강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거 일정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일정이 9월 10일, 13, 14 뭐 이렇게 많이 해. 27, 28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만 하면 좀 그래서요. 뭐 경기도 전역으로 좀 넓혀봤고요. 조만간에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아가 COKR에 들어가면 일정이 쫙 네네네.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무료 강연이라면서요. 네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방송이 좀 못다한 얘기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 무료 강연을 계속 자기들 돈 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아닙니다. 저희 돈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제 후원도 받고 광고도 받고 해서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 허들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10,000원이라도 받지. 아, 해보니까 몇 명씩 옵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오세요. 금방 마감됩니다. 350명 뭐 거의 이렇게 오시는데 한 번에 네. 저희가 배우는 것도 많고요. 저희가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 감동받으세요? 아무도 나한테 주식 얘기 해주지 않더라. 어, 근데 안 해주지. 근데 당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하네요. 나 투자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자, 주아가 COKR 들어가시면 일정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오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이거 챙겨보고 따로 이 시간만 모아서 보시는 분들 있어요. 네. 네. 그 하란 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그 우수한 학생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저희 PD님. 아, 우리 막내 네, PD가 막내 PD님. 막내 PD 모르모토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계좌를 공개하셨는데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따라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꾸준하게 일단 타이거 200 ETF를 일단 매수하고 있고요. 7,000원을 벌었어요 지금.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선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 방법을 잘 따라 하시기 때문이요. 하란 대로 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일 때 사라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시장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투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하란 대로 하면.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막내 PD의 ETF
지금 그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7천 몇백 원 벌었어요. 얼마야? 7,676원 벌었네. 네, 예. 네,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이제 ETF는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또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니까 네. 개별 종목을 쉽게 말해서 뭐 삼성전자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LG전자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별 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개별 주식이야. 네. 드디어 이제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막내 PD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장 질문도 받고요. 네.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막내 PD. 예. 왜냐하면 투자자잖아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자들의 고충을 또 직접 들어보는 걸로. 맞습니다. 후보로부터. 좋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개별 주식의 가장 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손실은 줄이고요. 예. 이익을 많이 내야 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이제 투자 방법을 얘기할 때 야, 뭐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뻔한 얘기들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 원칙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보통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손실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줄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선택들은 불안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손실에 대한 고통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걸 팔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뤄요.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게 바닥이야. 그리고 고통을 이제 피하고 싶어요. 이제 팔면은 손실이 확정되니까 자꾸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회피 성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팔고 오래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요. 하면서. 그러다가 더 빠지면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가져요. 그러다가 더 빠지면 갑자기 회사의 주인이 돼버려. 영원히 없던 주의 의식이 생깁니다. 예. 없던 주인이 있어. 그래.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 주식과 함께하는 거야. 예,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저희 주식아가방 구독자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고민 상담의 메일인데 뭐냐면 럭키금성 주권을 갖고 계시대요. LG 과거. 전에요. 와. 예전에는 주권을 줬으니까. 예. 그때 주식 투자해놓고 제가 예측하건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유효한가요? 럭키금성이 사라졌는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없어졌죠. 끝난 예, 거죠?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흥미롭게도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오래 가져간다 주식을.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아니야 이제 좀 올라갈 거야. 그 근거 없는 희망이죠. 네. 그러다가 더 빠져. 아니야 올라갈 거야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떨어져.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떨어진 거야. 그쵸. 하향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혹은 뭐 회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심리적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나의 회사. 예, 그래서 80%씩 막 이렇게 계속 물리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꼬마 우리 아들들한테 처음 자전거 가르칠 때 아빠 심정에서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세요? 쭉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내리막길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잘 넘어지는 법으로 가르치지. 그렇죠. 잘 넘어지는 법이나 브레이크 잡는 법을 먼저 네. 가르칩니다. 엑셀 밟기 전에 네. 멈춰 그럼 바로 멈출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사실은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냐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달리는 것만 배우신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그래서 반드시 멈출 때가 와요. 등산이든 뭐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멈추는 법, 손절 이걸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요. 예. 이게 그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본전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쵸.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다 오. 본전 의식 때문에 예. 망치거든요. 우선 경험이 많으신 거. 아니 제가 이거를 잘 아는 이유는 제가 그게 없어요. 아. 네.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저는 집착이 없거든요. 그거는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어요.
패어나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 투자 같은 것도 못 해요 저는. 아니요. 그러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이 없다 보니까. 아니 좀 반대입니다. 뭐냐면 네. 방금- 아니 하면 잘할 것 같아 나. 그렇죠. 네, 네. 투자를. 근데 네. 이제 잘 되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이광수 대표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떨어진 이 순간에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건 맞아요. 예. 떨어진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걸 거지. 회피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내가 손해를 확실하게 봤다는 거를 마주하지 않고 그 도망가서 대선 다음 날 아침에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식이 떨어졌는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라. 맞습니다. 저는 즉각 받아들이거든요.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상상하고 이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희망 가상- 속에서 가상 속에서 윤석열 지금 가상현실 희망을 속에 계속 있거든요. 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고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 가르쳐 주죠.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떨어지면 무조건 끊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빠지면 무조건 팔 거라는 계획을 먼저 하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A를 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렇죠. 맞습니다.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쳐 준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고 손해를 많이 봐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나도 어렵게 배웠다. 나도 많이 날리고 배웠어. 너희도 많이 날려야지 내가 벌지.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A라는 주식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떨어지면 팔 거야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세워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이 뭐예요? 평균적으로 뭐냐면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하면 파는 게 사실은 정설입니다. 1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시장이 예. 코스피 지수가 2% 빠졌는데 내 주식도 2% 빠지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빠졌으니까. 근데 시장이 2% 빠졌는데 내 주식이 12% 빠졌습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평균보다 10%더 빠지면 팔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예측은 안 맞는 게 숙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은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살 때요. 어. 그 다음에는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아 어렵다. 아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건데 저절로 배워지지 않는 거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측을 여러 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나서도 자꾸 예측하려고 그래. 중요한 주식 격언이다. 예측은 한 번만 해라. 살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모두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뉴스 기타 등등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만 남았다. 맞습니다. 예언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법사가 아니야. 맞습니다. 건진이 아니야. 건진도 구속돼. 그러니까 예측의 횟수와 전망이나 예상의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성공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지름. 맞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본능에 따르지 말고 그렇죠. 주식의 격언들이 있고 그 격언들 중에 아가방이 말하는 격언들이 이게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다 얘들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고 벌 수 있을 때 벌 기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야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쫄딱 망했으면 벌 수도 네. 없지. 그게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얘기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잃지 마라. 두 번째는 일 원칙을 잊지 마라. 거든요. 계속 잃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절매라는 그 손절 구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야, 10%면 손절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회로를 갖게 되고 계속 예측을 해요. 아니야 이게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닐 거야. 다음 주면 호재가 나올 거야.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꼭 팔면 오르더라. 뭐 예.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뭐 괜히 낙폭이 과대했어. 한 번 더 지켜보자. 이틀 더 지켜보자. 아 이렇게 많이 물렸는데 이제는 버티는 기술적 수밖에 반등이 없다. 올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전지가 한 2, 3년 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사서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5, 60%가 많아요. 오나 오를 때 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원칙을 지켰다면. 10%에서 끝났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손실을 줄이고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쌓아나실 수 있었을 그럼 예를 들어서
10%에 팔았어요. 음. 11%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반등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다시 사면 된다. 그래도 되고 사실은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종목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것처럼. 아, 이것은 내가 안 맞았다. 그렇죠. 네. 운때가 나한테 안 맞았다. 맞습니다. 주식은 2,000개가 넘거든요. 한국의 주식시장에. 여러분 선택사항은 너무 많아요. 해도 많고 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종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하는 걸 계속 하겠지만 그 자기 종목 분석이 끝났어. 그래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000원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갈 거야라고 예측을 하고 진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9,000원이면 판다. 살 이 때. 예측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살 거예요. 때. 예, 예. 나 아니면 10,000원에 샀는데 예. 12,000원에 내 예측이 같아. 틀렸어. 하지만 9,000원으로 간다면 영어는 끊을 건져야 거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변동폭이 큰 섹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이오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15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정해놨다 이거예요. 평균은 10인데 예, 종목에 따라 혹은 뭐 내가 예. 너무 사랑하는 종목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15 줄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차이도 있잖아요. 나는 멘탈이 강해. 나는 15 견딜 수 있어. 네. 그렇죠. 18.5까지 견딜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이 도달됐을 때 고통을 마주하고 내 멘탈로 예측하지 말고 오토매틱으로 기계적으로 끊어내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손절이고요. 그게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꼭 반대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작게 마음이 쪼개지신 분들이 이익 구간에 대해서도 또 쪼개 이걸. 이건 반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은 오래 갖고 있고 예.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빨리 팔아버려요. 아, 혹시 떨어질까 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손실도 못하는 이유가 멘탈적인 문제가 원래 있다고 했잖아요.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빨리 큰 이익을 못 보고 빨리 던지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나면 이제 그동안 계속 손실로 봤기 때문에 이익 난 게 너무 기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 이익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갑자기 전화해서 여보 이거 팔까 하다가 팝니다. 그런데 불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이 더 올라요. 그럼 배가 계속 아파요. 그렇지. 그래서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사요. 또 사. 근데 망해. 그때부터 빠져요. 그래서 또 장기 투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멘탈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어렵다. 본능이에요. 어려워. 손실 나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무서워서 고통이니까. 근데 이익이 나잖아요. 이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족감이 있을 때 이게 더 지속 안 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속을 못 하고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 못 어쨌든 시킵니다. 이익이 확인됐으니까 눈앞에 이익, 예. 맞습니다. 눈앞에 손실. 그렇죠. 네. 고기에 너무 빨리 좌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빨리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듣고 처음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반대로 한다는 거죠.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려야 되는데 손실은 늘리고 이익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들의 특징이고 그걸 반드시 그게 반대로 배우기 시작하셔야 인간의 돼요.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그거 이해가 가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쭉 하면서 주식 부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노하우가 오늘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목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종목을 했다고 해볼게요. 1년에. 그 내가 5년 투자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25종목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럼 그 25종목이 다 200% 300% 올랐냐? 그러지 않죠.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25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은 그냥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볼게요. 나머지 5종목은 엄청 올랐어요. 나머지 5종목은 엄청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그 내려간 종목은 빨리 끊고 올라간 종목이 10에서 끊는 게 아니고 20, 30, 50, 100이 갈 때까지 버텨준 사람들이 합산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몸에 배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원리다. 익절은 없어요. 익절은 계속 올립니다. 손절은 반드시 한다.
네. 그러니까 손해가 났을 때는 빨리 끊어야 되고 네. 이익이 났을 때는 계속 키워야 됩니다. 버텨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산술적이 맞는 게 뭐냐면 최대 손실은 0원이잖아요. 100% 손실입니다. 근데 위는 열려 있어요. 그렇죠. 100%가 없지. 올해 한국 주식에서 1년 동안 최고만이 상승한 게 7배 상승했습니다. 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0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르면 7,0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는 자꾸 열어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나 여기에서 팔 거야라고 목표를 정해요. 거꾸로.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벌 수도 있었던 걸 놓치면 더 아깝거든요. 아,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성향, 본성이 이렇게 작동을 한 건데 네. 타고난 본성과 반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 격언에 따라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 맞아. 자꾸 나 부자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되는 사람들, 어. 그게 훈련을 통해 됐건 타고났건 그게 되는 사람들이 소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가. 근데 저는 주식 아가분들이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생각이. 배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예, 예.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예.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닐지언정 주식 투자에 성공한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맞습니다. 아예 모르니까. 그렇지. 백지니까. 하란 대로 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9월에 네. 그 아가방 강연. 오프라인 강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신청해 자 강연 일정 좀 올려봐 주세요. 자 9월 12일부터 14일은 일정표가 따로 없나? 네. 구로고, 네. 27일은 송도고, 28일은 수원. 주식아방 홈페이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송도 분들이 많이 저희가 인천에 뭐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예. 인천 분들이 송도에 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아 다른 거는 꼭꼭 찾는데 네, 서울은 네. 다 차가서 이제 어. 수도권도 해보고 이제 지방도 좀. 자 그럼 저희가- 송도도 가보자 했는데 네, 송도가 아직 안 인천 차고 분들이 송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 그 겸손 콘서트는 네. 인천에서 해도 잘 모이시는데 송도만 안 찼습니까? 예. 27일 송도가 지금 안 찼다고 합니다. 네. 자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질문과 답변 들으면서 아주 풍성하게 예, 주식가방 무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겸공 1호 제자 최서영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가방 학생 최서영입니다. 저희 스텝의 공식 1호 네. 학생인데 지금 첫날부터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77%로 어. 어제는 79,000원이었는데 오늘은 75,000원 벌었습니다. 야 7만 원 벌었어. 역대 최고 수익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거 얘기해봐요. 아, 지금 이번에요. 어. 이번에 도전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ETF를 처음에 샀고요. 어. 그래서 떨어질 때 사기를 원래 원칙으로 했다가 어.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사고 있고 저번에 배당주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추천해주신 표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것도 5주 샀습니다. 하라는 대로 계속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110만 원 정도. 1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만 5천 원 벌었다고? 네. 자, 지금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까지. 질문하면 될까요? 네. 질문해봐요 네, 한번 네. 내가. 제가 ETF랑 배당주를 이제 하나씩 종목을 골라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또 도전을 해볼까 싶어서 추천을 다른 거? 받으려고요. 네. 예, 보통 저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종목을 얼마나 몇 개를 투자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많이 투자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구에서 타율이 낮은데 타석에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너무 늘려가려는 욕심은 내지 말자. 네. 소수 종목에 가만히 투자. 있어. 그런데 하던 대로 해. 그런데요.
두 종목은 너무 적어요. 한 세 음. 종목 정도. 하나 더. 네, 하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스피 관련된 ETF를 샀는데 이제 코스닥 ETF를 코스닥 ETF. 네, 아. 코스닥 ETF를 하겠습니다. 이제. 네. 어. 네. 질문 하나 더 받고 또 네.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나 봐. 네, 그리고 좀 많은데.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월급의 몇 % 정도까지 투자를 해도 될까? 왜냐면 요즘에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자꾸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한길 머리도 자신감이 생겨. 하란 대로만 했는데 좀 더 쓰고 싶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 큰일 날까 봐. 어디까지 해도 되나? 네. 예. 요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오랜 먼저 해봤어요. 아니 생각 좀 해보더라고요. 주식 세계에서 그래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손실을 볼 거다, 잃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10% 정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주가가 하락할 때 빠지자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식이 10% 정도 빠지면 손절매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전체 금액이 있을 때 아, 이 정도 돈은 10% 빠져도 괜찮아. 그 금액. 괜찮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원 없어도 돼. 그러면 1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근데 난 100만 원 괜찮아. 그럼 1000만 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지점이죠. 네. 고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이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래도 막 좌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금액. 그렇죠. 그게 이제 10%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선생님? 10만 원에 10만 20만 원? 원. 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까지? 지금은. 네,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더 살 네. 여유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없어져도 타격을 받는다든가 막 자꾸 생각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집착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럼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게 돼. 맞습니다. 잃어도 그래. 괜찮다. 다음에 벌지 뭐. 그래. 부장님이 보상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약간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마음 넓게 네.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 주겠지? 네. 안 해줍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피디님 오기 직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월급을 1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진짜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여쭤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생활비 정도 50% 정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어쨌거나 투자나 저금이나 재테크나 하고 계셔요. 그 나머지 절반을 그럼 어떻게 쪼개서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적금의 40%, 적금. 주식 우리가 지금 하라고 한 주식의 40%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뭐 20% 그래서 4대 4대 2의 비율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체계적이다.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나 전화할 때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럼 어차피 돈 생긴 바로 쓰고 그랬는데. 생활비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경성 못 움직이는 거는 내버려 두고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요 말랑말랑한 포션 중에서 요 안에서 어쨌거나 비율을 조정하셔야 되잖아요. 딱 요 나이 때에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나이 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40대 50대 넘어가면 일단 지출이 확 많아지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애들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0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년층 이후에 이제 노인의 어떤 삶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니까 또 소득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젊단 말이에요. 앞으로 돈 벌 날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위험을 올려도 잃을 돼요. 날도 많죠. 그렇죠.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또 그중에 이제 보험은 예를 들면 들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적금 반, 그다음에 배당주 우리 ETF 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금을 얼마 들어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율이 뭐 2% 3%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배당주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배당주를 골랐어요. 그거는 주식 자체로는 괜찮은 주식을 고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받으려고 연습해봐라라고 했는데 주가 그 회사의 주가 있죠. 주가를 분모에 놓고 배당을 분자에 놓으면 이게 시가 배당률이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이야. 근데 배당을 500원 줘. 그럼 5%죠. 아,
근데 이제 PD님이 고른 주식은 주가가 8만 원이에요. 지금 봤더니. 네. 근데 배당을 500원 줘요. 아니, 분기 배당이니까. 그렇구나. 예, 그럼 2,000원. 뭐 그럼 2,000원, 네. 2,000원이라고 쳐. 그러면 이 배당률이 예금보다 더 낮아. 얼마나 더 매력적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배당을 연습한다고 해서 고른 주식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높은 배당부터 쭉 순서를 낮춰 보니까 낮은 축에서. 낮은 축에 속해. 그러니까 적금 이자율보다 못해.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난 얼마나 주식을 더 사야 돼요라고 말할 때 4대 4대 2면은 네. 지금 젊으니까 안정적인 적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 네. 왜 적금 수익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팍 늘려야 되는데 늘린다고 한 그 4가 알고 봤더니 예금보다 낮은 배당률을 갖고 있더라. 잘못 투자했다. 잘못 어렵다.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은 그런데요. 그 사신 그 투자한 그 종목이 요즘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잘 찍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9월에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골랐습니다. 그랬는데 쭉쭉 오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지 잘 골랐나 했는데 아까 잘 골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우연히 찍었는데. 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회사를 골랐는데 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찍었는데 쭉쭉 오르면은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 하루에 한두 번씩 보고 하루에- 제가 원래 이런 투자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제 삶의 작은 행복? 피아노보다 좋아요? 어떨 땐 어떤 때는 피아노를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건반을 만지진 않잖아.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해서. 더 많이 보죠. 근데 액수로 따지면 몇백 원 안 되는데도 그게 그쵸.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니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손실이 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어라? 돈까지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라? 네. 근데 그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에 대해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또 투자하신 저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또 왜 주목받냐면 캐대언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수혜주로 하나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가가 왜 오르지? 이제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선택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종목은 잘 골랐다. 그런데 나는 배당주를 골라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배당은 그렇게 센 건 아니었다. 그렇다. 그러니까 주가는 자본이익으로는 올라가는데 배당은 아직 조금 잘못 찍었는데 우연히 그렇죠. 잘 맞았어. 그래서 과목은 수학인 줄 알고 쳤는데 물리를 잘한 거야 지금. 다른 과목 점수가 높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건데 저는 결국 투자도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리스크를 세게 걸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 추구형 적금형으로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사실은 이거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왕창 사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공통된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이 어떻든지. 그러니까 성격 따라서 그냥 난 이 성격이니까 나는 다른 거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격이 공격형이든 아니면 보수적이든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 판다. 이 원칙.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오르면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런데 마음이 소심하고 이런 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막 팔고 싶거든요.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번 것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기 투자하시는 전에. 건 좋은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성격하고 다르게. 그래서 근데 많은 또 오를 때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기가 정점인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오를 때는 절대 파는 게 아니고요. 언제 파냐면 그 오르는 주식이 떨어질 때 팝니다. 한창 올랐다가 네. 떨어질 때. 네. 떨어지려고 할 때. 아니요. 떨어지려고 하는 건 모르죠. 근데 주가가 실제로 오르다가 떨어질 때. 처음 떨어질 때. 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종기야 이러면서 떨어질 때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원칙을 일반적인 아주 그냥 기초적인 원칙을 알려드리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라도 안 팝니다. 네. 근데 이게 3만 원이 됐어요.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팔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팔면 안 그게 되죠. 우수해요. 근데 이 3만 원이 올랐다가 10%가 빠질 때 팝니다. 10%까지는 빠졌다. 네. 원칙은 동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올랐는데 27,000원까지 떨어졌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더 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그렇죠. 그때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요. 그다음에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오를 때 팔아버리는 사람이 한 덩어리 있고 네.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오를 때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계속 오르잖아요. 또 사. 가장 비쌀 때 사요. 지금이야. 근데 너무 아까운 거죠. 왜 이걸 진작 팔았지? 이제서야 알았네. 그렇죠. 근데 꼭 사면은 빠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또 손절을 못 하고 장기적으로 또 손실낸 주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게 딱 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 다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해서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라, 뭐 감정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투자에서는 최대한 심리와 감정을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반대로 행동해야 돈을 번다 주식은. 네. 원칙대로.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휙 지나가서 갔거든요. 뭘 살까 얘기할 뭘 때 살까?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을 오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거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죠. 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피는 대형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주로 중소형주에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코스피 ETF를 투자했죠. 근데 이제는 코스닥 ETF를 투자하려고 작은 하는 거예요. 회사들 상대적으로. 시작하자. 그렇죠. 현대 이런 데는 코스피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게임 회사들 작은 것들은 이쪽에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동안 코스피가 한 4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그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경제 관련된 정책들인데 여기가 코스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닥을 일단 관심 있게 보자. 이제 코스닥이 오를 차례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잡았는데 잠깐 수정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처음 코스피 ETF 투자하라고 할 때 네. 그때는 주가가 약간 박스 피고 조금씩 내려갈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저점일 때도 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떨어질 때 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떨어져도 우리는 괜찮다. 왜 어차피 우리는 코스피 5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단기적으로 가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저점일 때 사는 연습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장 강의 가서 질문 들어보니까 이걸 너무 금과 억적처럼 딱 고이게만 들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금 불기둥이지 않습니까? 계속 며칠째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박시동 예건수가 떨어질 때만 사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일주일째 못 샀는데 어떡해요? 나만 원래 올라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올라가? 언제 떨어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떨어질 때도 사는 연습을 하라. 떨어질 때도 사라는 것이지 예. 지금 대세 상승인데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고 아예 그걸 보고 계시면서도 안 사셨더라고요. 언제 떨어지나? 그것만 딱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역대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100일 때 단호하게 주식시장 쪽으로 간다고 했더니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떨어지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천드리는 거 이제 코스닥 ETF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근데 그거를 또 그럼 저번에 했던 것처럼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5일 연속 상승하고 최고치 그렇죠.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난 못 사나? 언제 사지? 주기적으로 딱딱딱 한번 사보시는 연습. 예. 그러니까 주가가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고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할 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얘기하니까 떨어질 때 사는 연습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막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엄청 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그렇고 막 주가가 엄청 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리 팔았다가 또 오르면 이제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은 떨어지면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를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상승하는 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때까지 쭉 상승하다가 살짝 꺾였어.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로는 10%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이거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면 살려고 하거든요. 오를 때 사는 거다. 네, 네. 오히려 네. 그 상승 큰 틀에서 상승세에 있는 주식은 그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것 같으면 그때 사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탄력받고 또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네. 빠진 것은 많이 빠진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저께까지 뭐 10,000원에 팔던 게 오늘 8,000원이네? 그럼 세일이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지금 사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싼 건 이유가 있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 여기가 그러면 저점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다음 날 지하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저점이.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주식이 단순히 어제보다 또는 고점보다 빠졌으니까 싸다. 이 등식을 잊어버리시고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아 그거는 우리 물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물건 값으로 자꾸 맞아요. 그 비교해 생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직전에 본 가격을 정상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보다 빠지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다. 가격은 이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떤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물건가하고 본능적으로 물건가처럼 생각하죠. 왜냐면 평생 물건 가격만 봤으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싸지면 세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쓸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가격이고 정가라는 게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매력을 느끼고 확 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호재, 새로운 실적을 놓고 좋은 가치를 부여한 게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다른 물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느낌과 미래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건 이제 다른 물건이 됐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애 머리를 잡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렵다. 예. 그래도 지금 알려주신 원칙만 지키면 괜찮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또 나오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목도 사고 이제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만 알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시험이 아니에요. 투자는. 그래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 어떤 특정 과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걸 알아나는. 그러니까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뭐 ETF를 샀어요. 그럼 ETF를 투자하니까 ETF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를 이제 찾아봐요. 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ETF를 하면서 또 뭐 ETN 같은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또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지. 자꾸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물건 사는 것처럼 한다. 이것도 시험 공부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갑자기 서점에 가서 워렌 버핏 책 2권 사고 피터 린치 책 사고 막 책을 이만큼 사와요. 다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내가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학습하고 공부한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런 노트를 한번 이제 마련해 주면 우와. 좋겠는데 제가 필요한 거를 책을 찾아서 다 적었습니다. 아 책에서 요 대목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옮겨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봐요. 저 노트를 저는 지금도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책 몇 권만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뭐 봐야 이 돼요? 책을 독파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우리가 연구자가 될 게 아니거든요. 논문 쓸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필요한 공부를 거꾸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넓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주식 아가들을 위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50에서 100페이지? 아주 얇은 엑기스만 들어가 있는 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쓰고 계획 계십니다.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주화가방 근데- 할 줄 모르고 원래 쓰고 계셨어요. 근데 네.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네, 전 국민을 그러지 말고 제발. 정당한 가격을 받으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공저로 얹을까 하다가 나는 유료로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한 이 15,000원, 2만 원 이런 두꺼운 책 말고 네. 3,000원, 한 5,000원 얇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주식 아가방에서 했던 엑기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엑기스를. 그리고 공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네. 책 보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은 이거 외에는 보지 마라. 그런 엑기스에 대한 기본 가이드북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3,000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겸손하고 뉴스공장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내용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료로 뿌리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안 볼 수가 가치를 있지. 몰라요. 맞아 맞습니다. 맞아. 무료는. 네, 네.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결론 그래서 네. 공부는 어떻게 하냐? 연구자처럼 하는 게 아니다. 논문 쓸 거 아니다. 네. 필요한 부분을 그때 찾아서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내 종목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 오늘 내 주식이 잘 실적도 좋은데 갑자기 왜 떨어졌지? 뭐 유상증자 발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잡아가면서 필요한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 그때 공부를 해라. 예. 어떤 책을 독파하고 나면 그땐 고수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시사하고 똑같네. 예. 독파가 끝날 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시사도 무슨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지 맥락이 뭐지 파악하다 보면 그래서 시사에는 그 신동이 없어요. 맞죠. 시사 신동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사람과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통찰이 생기는 거지. 책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시사는. 오,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죠. 어. 여기도 그런- 비슷한 그런 그렇네요. 게 있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는 가이드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책 읽지 마라. 아니 책 읽지 마라는 책인 거야 이거. 읽기는 읽는데 연구자처럼 읽지 마라. 논문 쓸 거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책 잔뜩 사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서점에서 주식책 사지 마라. 네. 1번. 이것만 읽어라. 이것만 읽으면 된다. 얇은 거 이거. 거기서 그냥 그림도 좀 그려서 좀 넣어주고 네. 뭘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네. 네. 그림을 좀 어려울만 할 때 딱 어. 그림 보고. 그리고 글로 쓸 것도 그림으로 도표로 막 설명해 주면 더 좋죠. 만화를 한번 볼까요? 만화? 좋습니다. 만화.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은 우리 학생을 모시고 제가 주식 투자를 직접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론만 배우고 있지 우리 학생처럼 질문이 안 나와요. 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책 또 예? 나오나요? 다음 주? 또 또 나와. 나오나요? 그리고 수익률 계속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떨어진 날이 있겠지 또 손해 보는 날이. 손해 본 적도 있죠 마이너스. 많죠. 많죠. 아, 근데 괜찮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니까 괜찮았습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뜨는 게 싫잖아.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플러스 될 거야. 괜찮고 나는 마이너스 10% 됐을 때 빼면 돼. 그렇지. 오. 훌륭하세요. 훌륭. 너무 모범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등생. 네. 그런데 지금은 7만 원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좋아. 좋지만 또 너무 좋아하지 말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때 10% 떨어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이제는 뭔가 투자 수익이 얻잖아요. 그러면 소비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7만 원이 귀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소비도 합리적으로 반해요. 그래? 왜냐하면 주식을 살 거라는 생각도 있고 이제 떨어질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주식 8만 원짜리 하나 사니까 내가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아, 생각. 그걸 사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네. 굳이 필요 없는 건 안 사자. 이 선순환이 됩니다. 구두쇠 아니야 그럼 너? 우리가 한 번도 재테크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부동산도 재테크도 학교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음 가르치는 거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상 최초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정규 고등 과정에서 재테크, 금융, 경제 교육이 없어요. 없어요.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무슨 수요 공급 곡선이나 배우지.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이 실용적인 교육이 없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간 애가 처음 상경해가지고 월세집 사는데 계약서 확정일자를 몰라요. 첫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못 쓰고 통장 한번 열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또 뭘 모르냐면요. 그 관계를 맺는 법을 몰라요. 네. 연애를 할 줄 몰라 이제는 진짜.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연애도 가르쳐. 연애도 가르쳐야 돼. 점 정리 노트로.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자기 초등학교 때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부모들이 막 다 전화해가지고 학점 관리도 하고 그게 이어져가지고 회사에도 부모가 전화합니다. 네, 말이 맞아요. 됩니까, 네, 이게? 맞아요. 네. 저 실제로 회사 다닐 때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신입사원 엄마한테. 왜냐면 우리 애 아파서 오늘 좀 늦는다. 그럼 자기가 해야 되잖아. 엄마가 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야. 못 배웠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애 상담소도 차려야 되나 그럼? 자, 학생과 함께 주식가방 앞으로 학생이 없어서 좀 심심했는데 학생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숙제 검사 먼저 해볼까요?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수익률이 아까 한 1시간 전에 봤는데 11.16%. 오, 10만 원이 넘었어 이제. 오, 14만 원 벌었습니다. 14만 와. 또 역대 최고 수익 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거 올라가는 거 보면 뿌듯하겠어요?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좋아도 되나? 좀 내려갈 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자, 100한 30여만 원 해가지고 지금 한 140, 한 6, 7만 원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 공 2개가 붙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봤는데 스스로 검열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1억 처음부터 1억 할 걸. 예. 그럼 지금 한 1,500 벌었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럼요. 그런 생각들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난주 숙제는 예. 저거였어요. 저희가 내드린 게 그동안은 그 코스피 관련한 ETF만 했었는데 코스닥 코스타. 코스닥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라. 작은 애들. 예. 네. 그래서 코스닥 관련한 ETF를 사보라라고 했는데 혼자 연구하다가 코스닥이 이름 들어간 ETF 2 종목을 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요? 네, 저번에는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그건 이재명 제가 대통령 이제 처음에 할 때. 하셨던 그걸 네, 사신 네, 거고. 네. 그대로 따라한 거고. 예.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사보자 해서 무슨 근거로 두 종목을 골랐는데요. 일단 하나는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한 거. 아,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단 2개를 샀고요. 네. 그리고 뭔가 조금 그래도 특이한 게 있는 걸 한번 사보자 해서 IT 종목들을 뽑아서 구성한 지수라고 해서 타이거 코스닥 150 IT를 샀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택. 아니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다음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쭉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수나 이게 시장 전체를 산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사는 그렇지. 효과가 있는 코스피 지수 예. ETF를 산 거고 네. 지금 최 PD님이 고른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장 전체를 사는 거. 그게 코덱스 코스닥이고. 예, 네. 그걸 사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개별 종목을 지금까지 9강, 10강 하면서 한 번 알려드렸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주의 배당을 관심을 하는
가지면서 그 종목을 한번 예쁜 걸 골라보셔라. 그래서 또 그것도 수익이 엄청 좋아요 지금 상황이. 거의 15%입니다. 운이 좋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ETF에서 개별 종목으로 중간중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 넘어가는 브릿지를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우등생이다 보니까 최PD께서 너무 잘 골라오셨어요. 잘 골랐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왜 잘 골랐습니까? 시장을 골라라라고 하면 코스닥을 골랐을 텐데 네. 그건 다 어쨌거나 ETF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ETF랑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인데 그 중간으로 넘어가는 브릿지로 안 그래도 교보제로 삼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 말고 어떤 섹터를 사는 ETF. IT. 그렇죠. 저거 이 강의를 안 듣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잘했네. 그런데 조금 이제 나오기 전에 어. 그 회사에서 슬쩍 물어봤더니 역시 좀 빈틈은 있더라고요. 어떤 밑에? 왜냐면 지금 코스닥 150을 사라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상위 150 종목을 쫓아가는 건데 그 화면에 아까 보시면 밑에 보면 150 IT 요거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IT 분야인가 본데. 저거는 이름이 왜 저거예요? 또는 그 IT 안에 그러면 무슨 종목이 들어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죠 제가. 근데 그걸 약간 아리까리 하시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모르고 한 거지. 네, 그냥 IT? 그러면 IT 뭐 좋은 거 아니야? 사볼까? 이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장 강의, 하나는 이제 개별 투자 방법론 강의인데 하나는 지금은 처음에 네. 우리가 이거 시작했을 때는 개별 종목 모르니까 그냥 시장 전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하에 그렇죠. ETF를 해라. 네. 네. 시장 전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15만 원 벌었어요. 네. 벌었는데 근데 여기서 결국은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그렇죠. 중간으로 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조선업 그렇죠. 혹은 뭐 IT 네. 그 중에 IT를 했다. 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장 전체 말고 나 IT 좋아하는데 방금 총수님 말씀대로 조선업 좋아하는데라고 하잖아요. 그 섹터의 대표 선수들만 뽑아놓은 ETF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ETF를 과일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열대 과일 ETF 이렇게 하면 바나나, 뭐 망고 이렇게 쭉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은 지 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시동이 만든 과일 바구니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포도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고 또 최 PD가 만든 과일 바구니를 골라보라 그러면 막 수박 이런 게 막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과일 ETF에 관심을 일단 두시고 그 과일 ETF의 안에 들어있는 종목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목비라는 게 뭐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박시동 과일 바구니에서 네. 박시동 과일 바구니는 왜 사과가 30% 들어있고 배가 20% 들어있고 포도가 10이 들어있지?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똑같은 과일 바구니 ETF인데 최서영 과일 바구니에는 왜 수박이 더 많이 들어있지? 그 차이가 양쪽 ETF의 토탈 수익률에 얼마나 차이를 냈지? 그러니까 IT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IT를 묶은 것 중에서도 구성이 다른데 예.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수익률을 내는 구성을 찾아내라는 거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최 PD한테 아니 우리가 코스닥 ETF를 사라고 그랬는데 왜 코스닥 IT ETF를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IT 좋아해서요.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IT 과일 바구니를 산 거예요. 이걸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중에서 IT 회사만 뽑은 그 ETF가 그거 하나뿐일까? 아니에요. 다른 회사가 만든 과일 바구니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러면 박시동이 만든 과일 바구니의 수익률이 만약에 다른 회사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과를 많이 넣었는데 사과가 마침 많이 올란 거예요. 사과의 리드 때문에 전체 평균이 근데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그 이제 서로 다른 구성이 있다는 건 그렇죠. 알겠고,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 공시가 돼요. 저렇게 수익률이 네, 저렇게 공시가 보는데 돼요? 같은 IT 과일 바구니도 최 PD가 고른 IT 과일 바구니 또 다른 회사가 만든 과일 바구니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과일 바구니의 수익률이 총 10이 났으면 알고 봤더니 이건 평균치고 사과는 30이 났네. 제 과일 바구니 안에서 평균 수익률 10%인데 사과는 주로 30. 사과가 다 냈네. 사과가 많이 내. 그렇죠. 그래서 효자 종목을 뽑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과가 많이 모인 곳으로 간다. 아 그러니까 박시동 ETF 중에선 사과가 효자였네. 자, 우리 댓글에 막내 그렇죠. PD 집중력 저것은 돈독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돈독인가? 그런데 다른 회사에 갔더니 박시동 과일바구니는 수익률 10이었는데 다른 건 20이야. 왜 쟤는 평균 20이 났지? 보면 제일 리드를 많이 한 과일이 수박이었어. 수박이 알고 봤더니 평균을 리드했는데 수박 개인적으로 보면 40이야. 그러면 각각의 IT 중에서 대표적인 수익을 내는 좋은 종목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ETF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회사 ETF 중에 효자 종목, 저 회사 ETF 효자 종목들 중에서 골라내 보면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많이 추출될 가능성이 출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내니까 난 이 친구를 따로 투자해야지. 네. 그렇게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런 방법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구니 쪽에서 네, 잘하는 놈을 눈여겨 보다가 그 놈으로 투자가 예. 그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브릿지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일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과일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이광수 네. 대표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전화 연결이라도 합시다. 전화 됐어요? 올라오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우리 밖에 작가님 전화 좀 연결 좀 해보세요. 예. 전화 연결까지 안 되면 그냥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광수 자, 대표님 그다음. 원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방금 저희는 이제 종목에 관한 다음번 숙제를 내드린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기술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네. 투자 일지를 써라. 이걸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 투자 일지? 예, 이것도 화면이 잠깐 있는데요. 투자 일지가 뭐야?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보통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제일 잘 종목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 뇌가 멈춰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다음에 사기 전에 나 이 정도면 저희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손절매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했던 목표 금액도 써 있고. 근데 막상 사고 보니까 주가가 올랐어. 또는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았어. 뭐 더 들어갔어. 이 일지를 아. 써야 돼요. 그때 왜 내가 샀고 내가 왜 팔았고 예. 중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판단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한참 넣어줘야 있다가 내가 이때 이래서 팔았구나. 그렇죠.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당연히 써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3번. 그럴 것 같습니다. 저게 가장 어렵겠네. 예, 왜냐면 초보자들이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겠지. 내가 왜 샀는지도 잊어먹었고 이 주식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마무리를 향해 하고 있는데 이광수 대표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하철에서 막 내렸다고 하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도착하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지금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지금 투자 일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투자 일지. 오늘 투자 일지가 되게 중요한데 예,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노트를 하나 사셔갖고 예. 그다음에 주식을 내가 이걸 왜 사는지 알고 숨이 차갖고 예. 그냥 네. 빨리 오는 거 포기하시고 서서 이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식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꼭 적으시고 두 번째는 사실 때부터 가격이 얼마에 빠지면 내가 팔 거라는 걸 꼭 계획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했고 제일 어려운 게 그리고- 3번 주가 상승과 하락 이유를 분석해야 된다는데 이거 하면은 안 날려치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그래도 써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유를 적는다. 자기 생각하는 이유를 적는다. 내 그렇습니다. 기분 날씨가 나빠서 그래라도 적는다. 맞습니다. 뭐 오늘 무릎이 뭐 안 좋아서 그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식을 팔 때 파는 이유도 꼭 적으세요. 파는 이유. 자, 이거 네. 샘플입니다. 네, 샘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캐대현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것을 보고 백화점 매출 증가할 것 같아서 백화점 관련 주식을 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3일 4만 원 손절 금액 36,000원. 나는 36,000원이면 판다 이렇게 판다. 말씀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 3분기 실적 기대감, 외국인 매출 증가. 이거 신문에서 베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도. 뺏기셔도 좋아요. 네. 근데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최대한 써보는 게 중요한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매도한 이유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근데 3번 주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기 분석 이유를 써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생길까? 여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유를 쓰고 그걸 다른 사람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 시장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일단은 관심이 일단 거기에 조금 더 가기 때문에 저도 제가 배당 받으려고 샀던 주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는데 뭐라도 기사라도 조금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단어지? 뭐 이거는 또 무슨 개념이지? 우리 막내 이렇게. PD 시사에 관심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네. 초보자분들이 계속 찾다 보면 나중에 아 내가 처음에 썼던 건 상관관계였구나. 마지막에 이제 점점 고수가 될수록 내가 인과관계를 제대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인과관계. 예, 인과관. 아, 예. 들어오셨다. 네네네. 아, 계단에 올라오시느라고. 네. 지금 딱 끝날 시간에 들어오셨네? 네.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저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인과관계죠. 방금 저 우리가 샘플로 했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진짜로 올랐네. 외국인들이 진짜로 엄청 200화점에 많이 와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네. 그럼 당연히 예, 주가가 올라가네. 이게 이제 인과관계일 수 있는데 네. 초보자분들은 아까 예, 청수님 말씀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쐬러 많이 들어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아닌 막연한 상관관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막연한 점점 관계. 써 버릇해야 진짜 말이 되는 인과관계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숙달되면 어느 순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니까 네. 혹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백화점을 미리 사야지.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인로 인터넷에서 많이들 아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인과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짜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잘못 연결시키는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언제 많이 팔리나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많이 죽나 익사 이거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근데 둘 간에 시계열을 맞춰 보니까 너무 일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익사자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름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이게 인과관계죠.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익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사람이 많이 죽네. 그게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초보자들입니다. 오케이. 요 단계를 계속 줄여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그분들이 사상적 초보자에서 이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머무는 거거든요. 네. 자, 교훈을 얻었고요. 자,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억울하니까 뭐라도 말하고 끝내죠.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숙제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지금 하던 거 계속 그냥 유지한다. 일단 코덱스. 그 개별 종목을 선택한다 안 한다. 네, 아직은 안 하는 아직은. ETF에서 추출하는 법을 정도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록하는 걸 적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 이거 일지 써가지고 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트를 하나 사서 일지 한번 써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일지 써가지고. 오는 근데 PD님이 지금 약간 그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요. 초보자의 행운이 좀 붙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계속 잘 돼. 하는 거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게 잘 찍어요. 잘 찍어. 네, 잘 찍는데 그게 이제 실력으로 변하려면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왜 성공하는지 성공 이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운이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죠. 있죠, 실제로. 있죠. 예. 네. 아무것도 처음 해본 종목에서 막 대박 치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럼 다음 주에 3개 하면 되겠네요. 그 개별 종목 일주일간의 주가가 올랐든지 떨어졌든지 일지 써보기 왜 올랐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IT ETF 중에서 그 중에 효자 종목이 뭐고 뭔지. 같은 IT 계열의 상대편 다른 회사 ETF는 왜 효자 종목이 적어였는지 그 수익률 차이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네. 오늘 지금 현재도 3,400을 돌파했어요. 3,400은 아까 넘었고요. 네. 오늘 잘하면 3,500 갈 것 같아요. 3,500이나? 예, 3,400. 주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3,489까지 제가 확인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전에 윤석열 때
자기가 3천 간다고 그래도 한 번도 3천 못 갔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400이나 500이나 올랐어요. 네. 그럼 이 추세로 가면 5천이 아니라 더 가겠어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출마하는 날이 역대 최저점이었거든요. 2,300 언저리였는데 2,300에서 예, 또 이제 다시 대통령 될 때가 2,600, 700 그 사이였고요. 근데 지금 3,500입니다. 1,000이나 올랐어요 거의. 오늘 3,500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이번에 미국 가셨잖아요. 네. 이번에 뉴욕에서 아마 투자자들도 이제 만날 예정인데. 지금 현재 3,490까지 갔어요. 이거. 예. 근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김하영 PD 이러다가 물욕 물욕 반짝반짝 하겠어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카우트 할지도 모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숙제검사부터 해볼까요? 네. 숙제검사. 지난주 숙제가 뭐였지? 지난주 숙제 2가지였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제가 코스닥 ETF를 샀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IT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샀었는데 이제 IT 종목이 들어간 바구니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는데 자주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 거를 골라봐라. 네. 그래서 바구니 있는 것 중에 여러 군데 포함된 거가 얘가 좋은 거겠지? 얘가 하고? 효자가 아닐까 어. 하면서 그게 사봤습니다. 뭐였어요?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할 수 없어. 제가 찾은 거니까요. 광고가 되니까. 나만 알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하나를 했고 네. 두 번째 숙제는 이제 주식 노트를 적어봐라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적었습니다. 적혀있어요? 노트 좀 띄워봐요 내용. 네. 노트 읽어봐요 한번. 제가 인서트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저렇게 주식 잘 제가 안 보여 내용이. 샀던 종목 뭐라고 썼는지 한번 하나씩. 읽어봐줘요.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뭐 타이거 200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이거 샀던 ETF를 이제 써놓고 1번 내가 왜 샀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다. 잘 안 되면 이재명 탓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래서 8월 5일 43,055원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때 10%가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38,750원이 되면 손절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 오르지? 왜 오르는 거지? 그 가로치고 모름 써놨어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의 기대감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단 저기에서 두 가지 정도 네. 이제 수정할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수 대비 ETF는 손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면 팔아야 되는데 이건 지수하고 같이 연동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TF를 사실 때는 사실 손절 금액은 없고 ETF는 없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된다 어.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매일 변동되는데 이유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저 이유를 찾으면서 이제 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뭘 그냥-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 이유 찾. 이유 찾는. 네. 이유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기사나 뭐 이 회사가 뭐 낸 보고서 막 이런 걸 봤는데 사실 뭐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긴 봤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다 오래 보고 걸리진 이해는 않아요.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때문이다. 그렇게 된 거네. 네. 그냥 근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모르니까 오래 안 걸리죠.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요. 일단 저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일기 쓰듯이 저는 원래 일기 쓰는 거 좋아해서 그냥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일기를 왜 써요? 아니 그리고 제가 놀란 게 글씨도 너무 잘 쓰세요. 볼펜으로 쓴 거죠? 네. 만년필로 쓴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볼펜입니다. 볼펜으로 쓴 거예요? 네. 글쎄, 오늘 만년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만년필 네. 하나 사.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자 숙제를 잘 했는데 이렇게 숙제를 잘 할까 다들? 어떤 사람은 또 이 기록 벽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엄청 꼼꼼하게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매우 잘했고요. 그리고 내용이나 뭐 분량도 딱 적당합니다.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또 그게 또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적는다는 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살 때부터 내가 얼마에 팔 거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손절 금액 저렇게 적는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너무 개별 주식에 애착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겠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헤어질 조건을 적어놓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맞아요. 이 조건에서 너랑은 헤어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는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지. 욕하면 넌 헤어져. 인간관계도 그래야죠. 그럴 수 예를 있지. 들어서 때리면 헤어져. 그렇지. 욕하고 때리면 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적어놔요. 돈 얼마 이상 못 벌면 너 헤어진다. 이거는 조건이 그거 아니야. 그런 조건을 적어놓는다는 거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관이 생길 것 같은데 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나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피디님이 그 또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찍는데 매우 잘 찍습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정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을 꼭 찍어요. 오, 신기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은 보지 않았고요. 보지 않았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건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주신 대로 자주 보이는 과일이 뭐냐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 주식 뜬다더라 아니면 기사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그냥 배운 알려주신 대로 대로만. 네. 배운 대로 뭐가 자주 등장하지? 네, 딱 그렇게만 찍었습니다. 와, 매우 그러니까 훌륭하죠. 지금 저희 따라오시면서 ETF를 지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의 개별 종목은 2개가 들어 있어요. 네. 처음에 저희가 배당주 중에서 한번 연습으로 골라봐라라고 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 네. ETF 과일 바구니 중에서 이 회사 과일 바구니 저 회사 과일 바구니 중에서 제일 효자처럼 보이는 애들 네. 중에서 공통된 애들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골라봐. 그렇지 하나 올라가. 이게 지금 2개 들어 있거든요. 네. 요 2개가 다 저희가 잘 골랐다고 지금 칭찬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 띄워봐 주세요. 평가 손익이 지금 13만 8천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1억을 했으면 지금 1,3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했으면은 1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나죠. 나긴 나는데 저는 일단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감을 좀 찾고 싶어서 그게 목적입니다. 일단은. 감을 다 찾고 나서 이제 본격 투자하면 잃어.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PD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인서트 1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인서트 1? 네. 매일의 주가를 경험하다 보면 저 주황색 그래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그래프는 매일의 등락률이에요. 코스피. 그러니까 매일 주식시장에 그것만 보고 있고 남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저 주황색 그래프밖에 안 보여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하니까. 근데 본질은 사실은 저 검정색 그래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그래프는 똑같죠. 지수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그치. 똑같이 움직이지만 저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느냐. 저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개별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4월부터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매일의 장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저 주황색 그래프처럼 하게 돼요. 그렇겠다. 예. 감정이 이미 너무 맞습니다. 몰입돼가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막 떨어졌어. 하루 떨어지면 왜 이렇게 한국 주식 안 좋아 하면서 막 다 팔고 그다음에 또 오르면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고. 근데 저 까만 그래프를 봐야죠. 가만 보내줘. 예. 저거를 보기가 어렵죠. 큰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는 건데 숲을 보는 건데 우리 막내 PD는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 교보제로 쓰세요. 자 네. 나와가지고 그 조교 1
설명해봐.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알았잖아 이제. 아 근데 이 노트를 적으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몰랐다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모르긴 모르는데 정확히 뭘 모르는지도 몰랐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다 똑똑하네. 보니까 내가 이걸 몰랐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똑똑한데 네. 훌륭하시네요. 하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오늘 수업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PD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났잖아요. 마지막 서밋 할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메릴 린치도 만나고 뭐 모건 스탠리도 만나고. JP 모건 왔어요. 예. 모건 스탠리 왜 MSCI 지수에 안 넣어줘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 주식 오를 거다 투자해라. 그런데 내 속내는 외국 투자자보다 한국 국민들이 먼저 샀으면 맞아요. 그 말 좋겠다. 했어요. 우리도 들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저 말씀을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 저희가 이제 외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코스피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팔고 있어요 한국 주식을. 아 오히려 예. 외국인이 사고 있네 오히려. 네. 3분기 동안 역대 최고 규모로 개인 투자자들은 11조 원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파는 거예요. 지금 올랐다고. 다행이라고.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네. 그게 지금 간이 작아져. 그렇죠. 그리고 확 떨어진 걸 경험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겠어 이거. 그쵸.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그러면서 막 파는 거지 지금. 근데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든. 외국인들은 쭉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크게. 대세 상승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걱정이 이제 현실화되고 일단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팔고 아가방을 외국인은 봐야 사고. 되는데. 네. 아가방을 봤으면 계속 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큰 흐름을 봐라.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지 않냐 3분기.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오히려 빠졌을 때 사시라. 그렇지. 매수해라 이런 말씀도 드린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자, 어.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또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할 게 아까 최성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르는 게 뭔지 알겠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용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용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진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좀 익숙할 필요는 있다. 아무리 초보라고 그래도. 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건데 이제 용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자는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가격과 가치. 그러니까 가격은 프라이스고 가치는 밸류라고 하죠. 그런데 투자에서는 가격보다 가치가 높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지.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만년필을 사실 그렇죠. 때도 가격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커야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기서 가치와 가격의 그 정확한 문법은 뭐냐면 가격은 내가 지불해야 될 거. 그렇죠? 가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내가 가격은 pay하는 거. 가치는 get,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저 가치가 가격보다 커지는 걸 그리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프라이스, 즉 가격이 실제로 회사의 가치보다 어느 정도 평가돼 있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PBR과 PER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몰라가지고. 헷갈려갖고 이거를 당했지. 간단하게만 이제 박시정 대표님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예. 설명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죄송합니다만 말이 어렵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일상 용어보다 더 쉬운 용어로 설명드릴게요. 예, 최 PD 전 재산이 얼마야? 네. 뭐저 오피스텔 보증금 얼마에? 예금 아까 뭐 주식한 거 100만 원 있고 뭐 얼마 있습니다. 한 300만 원 될 거예요. 네, 당신 총 자산이 그럼 300이야? 네, 그럼 제가 좋아, 내가 당신을 사겠어. 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샀어요. 네. 사서 이걸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팔기 시작해요. 그럼 얘 출발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300. 300이죠. 네. 이 사람을 사서 여기에 녹였습니다. 네. 요게 PBR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가진 전 재산을 주식으로 녹였을 때 출발선이
1입니다. 1. 그게 300이에요. 300인데. 예. 그런데 1이 안 돼.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 사람 전 재산이 300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걸 300만 원 주고 안 사요? 200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럼 150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 150은 뭐예요? 0.5. 그죠? 예.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주식을 다 사서 저 사람 재산을 그냥 갖다가 다 팔아도 300을 벌 수가 있는데 왜 이게 300보다도 낮게 거래되는가를 봐야 되는 게 PBR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쉽죠. 그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1보다 낮다면. 낮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총 재산이 300인데 예를 들어서 현금 얼마 있어 그랬더니 100만 원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한테 빚이 100만 원이 있어. 내일 모레 친구가 가압류 들어온대. 그러면 사람들은 저 100만 원 없는 걸로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00에도 안 사고 100을 빼면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낮게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300인데 네. 매일 식대가 200 들어가.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 곧 사라져 이거. 사라져.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PBR이 1이 안 되면 왜 1이 안 되는 걸까? 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PBR 1이 넘어가면 아니 전 재산이 300밖에 안 되는 사람 거를 왜 400 주고 사고 500 주고 사는 걸까? 어떤 미래가 밝길래 어디에 가치를 뒀길래 요렇게 이제 판단해 가는 거예요. 알바비 곧 들어온대. 그렇죠. 공장장이 조만간에 어. 승진시켜준대. 월급이 올라갈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요게 PBR입니다. 오케이. PER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 PD, 당신 1년에 얼마 벌어? 연봉 얼마야? 그랬더니 저 1억입니다. 오케이. 당신을 그럼 주식으로 바꾸겠어. 아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까는 자산을 물어봤어요. 근데 네. 너 얼마 벌어를 물어봅니다. 제가. 너 얼마 벌었어 1년에? 1억 벌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바꾸겠어 주식으로. 이렇게 딱 바꿨어. 그랬더니 이거 거래가 10억이 되고 있어요. 시총이 10억이야. 다 합쳤더니. 그랬더니 1억밖에 못 버는데. 예. 어. 그러면 당신의 올해 벌이와 거래되고 있는 이 주가의 총량 요게 배수가 몇 배야? 요게 10배입니다. 10배. 그러면 야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소형 주식을 다 사버리려면 너는 10년 벌어야 되겠네? 뒤에 연자를 붙이시면 쉬워요. 배라고 붙여도 되고 연으로 붙여도 돼요. PER이 10이야 그러면 니네 회사 주가는 너 지금 올해 번 거보다 10년치를 벌어야 돼? 이게 10이에요. 다 살려면. 다 살려면. 그럼 PER 100은 뭐예요? 너 100년이나 장사해야 그 주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이러면 엄청 크잖아요. 100년 가는 회사가 있겠어요? 잘 없잖아요. 100년 가는 기업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PER 100 엄청 고평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는 그 조만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회사야. 그렇죠. 어. 100배나 비싼 이게 거래되고 지금 사야 있는데 돼, 왜 지금. 사는 거야라고 하면 아니야. 100도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10원 버는데 얘네들은 있어봐라 1억 번다 곧. 이게 그렇죠. 지금 사야 돼. 그렇죠. 곧 1억 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곧 1억 벌 애야, 곧 100배 벌 애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돼. 100은 너무 심하지 않았어라고 해서 여기 거품이 껴 있을 거야. 지금 고점일 이건 수 있어. 미래 가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오늘 주제 실제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가치의 차이를 분별하는 대표적인 지표 PBR과 PER. 이제 왜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인지 아시겠죠? 네. 너 얼마 갖고 있어? 라는 것과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네. 또는 너 얼마 벌어? 라고 하는데 그 정도 벌이 가지고 이 주가가 감당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PBR은 현재 가치에 가깝고 PER은 이거 미래 가치에 가까운 거네. 그렇죠.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을 얘기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가 너무 평가가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한민국 주가가 지금 오를 때 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 뭐 미래가 좋아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PBR이 일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PBR과 PER 지표를 같은 업종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슷한 회사들끼리.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지. 그러니까 그쵸 저평가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선트 6을 한번 보시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저렇게 종목을 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에 PER과 PBR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16.83 그렇죠. 슬래시 1.44.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절대적인 비교, 판단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대만의 TSMC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PER이 PBR이 16.8배지만 너무 낮네. TSMC는 그렇죠. PER이 23배가 넘습니다. 어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PBR이 1.4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TSMC는 PBR이 무려 7배가 넘어요. 네.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더 여력이 있는 거네요. 일단 저것만 보면 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구나 싸다. 판단할 수 네. 있다. 근데 저평가라는 게 꼭 올라간다는 얘기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평가가 계속 평가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이 회사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근데 만약 저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TSMC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7배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자,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10월에요. 네, 10월에. 주식 아가방 또 강연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지방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을 본격적으로 8, 갑니다. 19일. 네. 아하. 전주하고 무슨 요일입니까? 대전에 갑니다.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네. 네네네. 야. 우리 막내 PD 고용하시면은 실장인가요? 무료는 안 됩니다. 저 막내 PD 고용하시면은 예, 폭발할 겁니다. 다음 주 숙제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음 축제는요. 다음 주 숙제는 다음 주 숙제. 오늘 아, 배운 숙제. 것처럼 이제 뒤에다가 그 노트 뒤에다가 용어집을 하나 적어줘. 아, 오늘 알겠습니다. PER, PBR 내가 했으니. 궁금한 용어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개별 종목 2개가 있으니까 네. 오늘 배운 거 그 종목의 PER, PBR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종목 평균과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판단도 해보고 그 공부하다가 모르는 용어 2개만 적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